네, 5월 25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보면 의미가 있는 부면이 이제 외국인의 연속 매도세가 좀 끝났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언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제 선물도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이 동시만기,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마감 시황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달고 당일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특정 기업들을 열거하면서 그렇게 딥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특정 산업이나 혹은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기업의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자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 기업 분석을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도 의견이 있지만 함부로 이제 매수 매도 의견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주가로 움직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기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보다는 그런 어떤 혈업에 있는 분들의 오피니언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긴 한데요. 그보다는 그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만간에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산업을 찾아서 미리 이제 사놓고 좀 기다리는 이런 매매 방식과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현재 시장을 보시면 강세론자도 있고 또 비관론자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걸 맞추려고 어떤 특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최근에 고민하던 내용이 정리가 좀 끝나서 그 얘기를 좀 최대한 쉽게 이제 풀어보려고 하긴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시면 특히 흐름을 보면 이제 매일 혼란스러우시죠? 이제 이번 당장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미국의 S&P 기업들 중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회사가 지난 10년 이래로 가장 많았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 화두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잭슨홀 미팅 때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FOMC 회의가 될지인가 궁금한 건데 그에 더해서 실제로 이번 달에 그 연준 위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보면 하나둘씩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이번 달 FOMC 회의 의사록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죠.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이 노골적으로 테이퍼링을 거론한 총재도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아예 그냥 테이퍼링을 일찌감치 하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2분만 좀 테이퍼링을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회의 이후에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연준에서 이렇게 천천히 한 명씩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지난 2013년에 이 테이퍼 텐트림에 그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장에 좀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가깝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대다수 분들이 이 테이퍼링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다음번에도 또 어떤 한 명이 돌아서면 그때는 조금 이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사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국채금리가 있었죠. 미국 국채금리를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여기 이제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인 1.74%를 이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가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금리는 안 오르고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번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은 역대급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서프라이즈였는지 기록을 보면 이번 1분기에 코스피의 영업이익은 모두 59.2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8%나 증가한 거였고, 지난 3월에 예상한 예상치보다도 7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전 사상 최대치인 2018년에 56.8조 원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샀지만 이제 연일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데도 이제 계속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왜 이런 언밸런스한 상황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 영래포와 이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상승하면서 이제 그 방식을 조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제 영래포를 통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 진정되면서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자금이 흡수되다 보니까는 이머징 국가들이 조정이 오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영래포라는 말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영래포가 있으면 반대 개념으로 레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라는 거는 이 시중은행이 연준한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로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래포는 반대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자금을 맡기고 채권을 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다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래포의 강한 수요 지속, 그러니까 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 시중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연준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근데 그 유입의 속도가 급증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영래포는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뿌려진 유동성이 너무 과해질 때 이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이는 도구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지금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컨센이 맞습니다. 이 초과 지급 준비 금리 역시 뭐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예금을 예치할 때 붙는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예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도 연준에다가 이제 자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자율을 조만간 인상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말을 좀 어렵게 하긴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이제 현재 연준으로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많이 준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그 연준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은 이 연준이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이 다시금 연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말은 안 했는데 이미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간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금리에만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머징한테 좋지 않았던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 그러는 건지, 어쩌면 이번에는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연준의 긴축이 어느 정도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테이퍼링을 해놓고 금리를 인상할 건데,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완치된 환자처럼 어느 순간에 연준의 긴축이 끝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또 이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영래포 규모가 더 커지는지를 봐야겠죠. 이게 단순히 뭐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기 전에 실제 조처를 취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이제 주식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찾아보실 수 있는 거리를 던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래포랑 초과지급 준비금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흥미가 있으시다면 조금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